사랑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영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강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 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문을 6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용산 역사문화 향후 방안에 대해. 두 번째, 용산 노동복지센터 설립에 대해. 세 번째, 한남 역사 개선 방안과 신분당선 한남역 유치 용역 추진에 대해. 네 번째, 용산구청의 인사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섯 번째, 생리대 무상 지급 자판기 설치에 대해. 여섯 번째,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용산구 의회 지역 청년 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질문에 앞서 역사 문화 도시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자 일본에는 유네스코 문화도시로 지정된 가나자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서 삼선 시장을 역임했던 야마다 시장이 한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나자와가 관광도시로 인식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광도시라는 말에는 집객에 능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풍기고 고유한 멋을 추구하려는 진지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나자와가 학술 문화도시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관광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술 문화도시의 결과일 뿐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야마다 시장의 말 속에서 이 도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향유할 때 관광객은 저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신성장 동력을 용산 역사문화와 관광에서 찾겠다는 민선 7기 구정 방향에 대해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도시재생, 문화관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터와 일터가 일치되기 어려운 도시의 삶에서 행복한 마을살이를 꿈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방식으로 용산을 발견하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알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역 참여가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문화도시를 가꾸는 일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 지역 주민들과 역사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박물관 위주의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용산 구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 발간된 구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장이 누렇게 변한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용산구의 한 경로당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도서관인 꿈나무 도서관에서도 이 구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구지에는 용산의 자연환경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용산의 역사, 정치, 행정,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용산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용산 구지를 쓴 분은 전쟁의 폐허가 된 서울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만들고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최장기로 역임한 손정복님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업무를 보며 모아왔던 자료들을 모아 작성했다고 합니다. 용산의 역사문화의 컨텐츠의 보고인 구지가 이렇듯 방치된 채 역사문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용산구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주요 투자 사업은 3가지로 용산 향토사 박물관 건립 추진, 다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으로 총 85억 6,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투자 사업은 유사 중복 사업, 관행적 전시성 사업 등 낭비 요인을 정비하고 타 기관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는 용산구 세출 여건 분석과는 배치되는 사업 내용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구의 재정 여건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건설 비용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뒷받침하는 용산구의 역사문화 콘텐츠 보급과 활용은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콘텐츠보다는 박물관 건립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큰 사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시성, 행사성 사업을 지향하고 지역 주민들이 성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문화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 친화도시 용산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212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의 최장 노동국입니다. 헌법에 명시한 노동 3권과 각종 법률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은 11%에 불과하며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인권 구제 시스템으로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 인력 1만 2천 명에 못 미치고 있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사업장 수가 1,000곳을 넘는 등 권리구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의 한남동을 살펴보면 한남동에 300여 대리기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리가 노동 현장이며 편의점 앞 그리고 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콜을 받고 계십니다. 어디 비를 피한 곳 하나 없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권리구제 방안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에 9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을 최근에 용산구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는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사업비를 전부 지원하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남역사 개선 방안과 신분당선 한남역 유치 용역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남동 보강동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경의중앙선 한남역사는 1980년 신축된 역사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남역에 대한 불편 민원사항은 우리구 입장에서도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의원에 당선된 이후 8월 3일 철도공사 철도 전문가들과 합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9월 13일에는 구의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건축시설처장님과 함께 경의중앙선 한남역 설치 검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빙고로 아래에 위치한 한남역 출입구는 운신의 폭이 없을 정도로 도로와 한강변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구조에서는 승강기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38년이나 된 한남 역사 출구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남역의 위치로 보았을 때 한남동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현 역사를 한남 뉴타운과 연계하여 보강동 방향의 출입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남 뉴타운 이후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한남역은 역사 신설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권 문제, 신길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한남 역사 개선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 측과 한남 뉴타운 조합과 함께 한남 역사 개선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일대는 한양 도성과 강남 도심을 잇는 축상에 위치하여 북측은 남산과 남측은 한강이 인접한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한남 뉴타운과 외국인 아파트 개발 사업 등 주변의 여건 변화가 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르면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 중심지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한남 이태원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대책과 관련한 용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을 지나는 신분당선은 신사역에서 한남대교를 건너오는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만 이후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신분당선 보강역 신설에 따른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신사 한남 노선을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용산구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 개발과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신분당선 한남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 개선과 인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구청의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용산구 행정을 움직이는 1,400여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만드냐에 따라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 운영과 인사 문제에 대한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저는 최근 2016년에 실시한 조직 운영 만족도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관리와 복리후생인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조직 운영과 균형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조직 운영에서 특히 형식적, 행사성 행정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6년 실시한 조직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후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며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만족도 조사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대책 방향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인사제도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 25개구 구청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본연이 살펴본 결과 4개 구청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는 인사행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한 채 겨우 참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전보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전보는 금평에 직결되며 승진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직원 내부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46.5%가 전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득력을 갖고 그 임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세우고 사전 발령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부서, 구, 동 간의 전보 발령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고되지 않은 인사 이동은 업무 인수인계와 개인의 업무 적응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경무부서, 경무팀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400여 공무원 모두가 용산구청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지만 경무 업무와 이에 따른 기피가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경무 업무로 기피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청소, 복지 업무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경무부서에 대한 격려와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도봉구에서는 지하철 창동역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곳의 공공화장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 공중화장실 한 곳에 시범으로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하여 하루 40개씩의 생리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생리대 지급기 구매비 56만 원, 생리대 구매 비용 하루에 50개씩 4개월 공급비 75만 원으로 131만 원의 크지 않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도 무료 생리대 자판기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92%가 공공기관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찬성 의견의 내용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이며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월경을 숨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산구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용산구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2018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선정된 정책 제안의 사항 중 기초의원 지역 청년 보좌관제를 추진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지역 청년 기초의원 보좌관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 및 입법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지방의회로 진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역의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 및 정치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강화와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의원 청년 보좌관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 무대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에서 방탄소년단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라, 자기 삶을 이야기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라는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30만 용산 주민 한 분 한 분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 용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